서혁재 원장님도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요.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여보세요. 네.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아마 두 가지 병명 중에 하나를 진단을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관절염은 관절염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진단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구분을 하는 거는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. 왜냐하면 류마티스든 퇴행성이든 증상은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혈액 검사상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실 거고요. 혈액 검사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 받으시게 될 것 같거든요. 이제 두 관절염 모두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우리가 아침이 뻣뻣하게 굳고 아픈 겁니다. 아침에 일어나시면 손 붓죠. 네, 그리고 손가락 마디도 좀 뻑뻑하고 잘 구부렸다 폈다도 아마 좀 잘 안 되실 거예요. 그렇죠? 네, 네, 그리고 또 많이 쓴 날은 아마 더 심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? 예,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이게 밤에 잠을 자는 동안은 우리 사람 몸도 휴식을 취하는 시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생명 유지에 중요한 뭐 뇌라던가 심장이라던가 간장 이런 내장 기관 위주의 혈액 순환만 되고 손가락, 발가락, 척추 이런 관절 부위로는 상대적으로 혈액 순환이 덜 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안 그래도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인데 밤에 잠을 자면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뻣뻣하게 굳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고요.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,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공통적으로 보면 발병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중반 이후세요.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에게 더 발병률이 높은 병들이거든요. 이제 이게 실은 폐경과 생각보다 좀 관련이 있어요.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대부분 50대 초반, 중반이 지나면서 이제 폐경이 되고 갱년기 시기가 찾아오잖아요. 이때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를 이제 경험을 하시는 건데 이 여성 호르몬이 의외로 이 뼈에도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뼈의 이 칼슘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빨리 빠져나오게 되거든요. 뼈 자체가 약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쉽게 손상되고 염증도 잘 생기고 변형도 잘 생기는 이런 병들이 나타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. 네. 자, 이제 그러면 치료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네. 결국은 순환이 잘 돼야겠죠, 그렇죠? 네.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파라핀욕입니다. 이 파라핀욕 혹시 해보셨나요? 네, 저 물리치료 받으러 가셨을 때 해보셨죠? 예,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파라핀이라는 게 양촌물입니다. 네, 양초를 녹인 거거든요. 근데 양촌물이 뭐 특별하게 더 좋은 성분이 있어서 파라핀을 쓰는 게 아닙니다. 양촌물은 한번 따뜻하게 데우면 오랜 시간 따뜻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파라핀욕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파라핀을 막상 집에서 구비하셔서 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워요. 집이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. 주변이 막 튀고요.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. 그 사이에 또 먼지들도 막 들어갈 거고요.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까 음식점 하신다고 했잖아요. 네, 물에 많이 닿을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. 네, 네,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. 그래서 설거지를 하신다거나 중간중간 가게 일을 하실 때요. 대야 같은 데다 따뜻한 물을 좀 받으십시오. 거기에다가 손을 좀 담그고 계세요. 파라핀 하는 거랑 효과는 똑같습니다. 물이 식으면 다시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손을 담그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게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손가락 마디마디를 자꾸 순환시켜주는 거 좋고요. 자, 이제 치료적으로 봤을 때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이럴 때는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소염 효과가 뛰어난 약침들을 맞습니다. 뭐 봉침을 맞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이 결국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럴 때 활맹 모가주라고 하는 처방이 있거든요. 이 활맹 모가주가 밤에 잠자는 동안 이제 이 손끝, 발끝까지 말초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굉장히 좋은 명약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활맹 모가주를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먹는 약도 아니고요. 딱 밤에 주무시기 전에 보통 한 번 딱 드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활맹 모가주를 같이 복약하시면서 한방 치료를 좀 잘 받아보신다면 이미 변형된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변형을 막고 통증을 꽤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머님 선생님 이렇게 잠깐만요. 네. 네. 무슨 모가주라고 하셨나요? 네, 맞습니다. 활맹 모가주라고 부르고요. 네, 이게 저희 원로 한의사 선생님이신 제 배원식 교수님의 쉽게 말해서 비방입니다. 근데 이제 이 활맹 모가주가 말 그대로 모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. 이 총 13가지 약재가 들어가는데 이제 모가가 그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이름이 이제 쓰여 있는 거고요. 끝에 주자가 써 있잖아요. 네. 이게 술 주자입니다. 어머니 혹시 술 좋아하세요?
아니요, 술은 그다지. 그래요? 술이 약하신 분들은 보통 소주잔 기준으로요 한 반잔 정도 복약하시면 되고요. 만약 술을 좀 잘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잔 정도 소주잔 기준으로 복약하시면 아마 약의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것 같고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에서도 활명모가죽 많이 처방하는데요. 이거 한 잔 먹어도 한 잔 효과고요. 세 잔을 먹어도 한 잔 효과. 한 병을 하루에 다 드셔도 한 잔 효과입니다. 그래서 만약 처방 받으시게 되면 정해진 용량으로 복약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점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